불과 2에서 3년 전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며 사상 초유의 위기설에 휩싸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단 3달 만에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을 몽땅 뛰어넘는 수익을 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6,355억 원씩 통장에 현금이 꽂힌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55%나 폭증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인 2023년에 삼성 위기론을 매일같이 뉴스로 접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사에 밀렸다거나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온다는 뼈아픈 비판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깊은 적자 수렁을 딛고 일어선 것을 넘어 아예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전망치인 컨센서스는 당초 40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마저 무려 42%나 가볍게 뛰어넘은 진정한 메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강렬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서 어떻게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뒤처졌다고 했던 삼성의 반도체는 어떻게 단숨에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거대한 반전의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57조 원 실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 다가올 2026년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제 그 마크에 숨겨진 진짜 단서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HBM 시장에서 도대체 삼성전자는 어떻게 HBM4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반격의 카드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급망의 혁명에 숨어 있습니다.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단어를 요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길을 넓혀주는 초고속도로입니다. 명절에 꽉 막힌 2차선 국도 대신 뻥 뚫린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기술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6세대 모델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 공급망에 조기 진입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화물차 기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화물을 잔뜩 싣고 톨게이트를 지나 복잡한 시내를 거쳐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4는 아예 공장과 물류센터 사이에 초고속 화물 전용 철도를 통째로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1.2배나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죠.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속도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원시 D램 공정과 4나노 기반 베이스 다이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다이란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맨 아래층 핵심 칩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업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나 건축 업계를 보면 설계하는 곳과 부품을 만드는 곳, 그리고 조립하는 곳이 전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외주를 여러 번 줄수록 중간 마진이 붙고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죠. 하지만 반도체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직접 합니다. 경쟁사들이 대만의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 비싼 돈을 주고 칩 생산을 맡겨야 할 때 삼성은 자사의 4나노 공정에서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뚝딱 찍어냈습니다. 남들이 부품을 사서 조립할 때 혼자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하며 원가는 낮추고 성능은 극대화한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돈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HBM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장막 뒤에서 조용히 폭등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범용 D램입니다. 자취생 여러분, 마트에서 삼겹살 가격이 며칠 만에 3배로 뛰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전 세계 IT 기업들이 딱 그 심정입니다. 일반 범용 D램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50%나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에만 매달리느라 일반 D램 공정을 대폭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비싸게 팔리는 샤인머스켓만 심다가 시장의 기본 배추가 씨가 말라서 배추값이 폭등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쥐고 있던 삼성이 폭등한 범용 D램 시장을 문자 그대로 싹쓸이하며 천문학적인 현금을 쓸어 모은 겁니다.
해외에 더 잘 운영되는 시스템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완벽한 패키징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고객이 도면만 가져오면 알아서 칩을 만들고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삼성은 이 TSMC의 승리 공식을 철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만의 세계 최강 무기인 메모리를 결합해버렸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조립까지 한 지붕 아래서 완벽하게 끝내는 궁극의 턴키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성이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하루 수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해낸 구조적 비밀입니다. 메모리 왕자를 탈환한 기술의 삼성, HBM4 세계 최초 양산과 폭등한 범용, D램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현금 폭포는 이제 새로운 전쟁터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 막대한 총알로 정조준하고 있는 진짜 타겟은 어디일까요? 다가올 2026년 하반기 글로벌 IT 생태계를 뒤흔들 파운드리, 이 나노 수율의 비밀, 그 숨겨진 진실을 다음 단계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현금은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며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파운드리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삼성전자의 새로운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변모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꿈의 공정이라 불리는 이 나노미터, 즉 SF2 공정 수율에 숨어 있습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적인 반도체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합격률입니다. 쉽게 말해 100개의 빵을 구웠을 때 팔 수 있는 빵이 몇 개인지를 뜻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최첨단 공정 수율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접어들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 나노파운드리 수율이 드디어 마의 벽이라 불리던 60%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철옹성 같던 대만 TSMC와의 기술 격차를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60%라는 숫자가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절박한 속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테슬라나 퀄컴 같은 글로벌 공룡들은 그동안 첨단 인공지능 칩 생산을 사실상 TSMC 한 곳에만 의존해왔습니다. 독점은 필연적으로 가격 폭등과 공급 지연을 부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칩을 제때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의 견고한 벽을 뚫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회를 온전히 움켜쥐기 위해서는 하나의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칩만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이 겪는 모든 번거로움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율주행의 심장이 될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수주전이 바로 그 시험대였습니다. 결국 이 가혹한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자의 조건은 명확해졌습니다. 설계도만 가져오면 최상급 메모리를 붙이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찍어낸 뒤 완벽하게 포장까지 해주는 궁극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스톱 턴키 전략의 실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최첨단 파운드리, 그리고 3차원 패키징을 하나의 지붕 아래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부품을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스톱 솔루션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생산 비용 절감을 넘어 무서운 속도전이 벌어지는 IT 시장에서 제품 출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파운드리의 기적적인 수율 반등과 턴키 전략의 성공은 2026년 1분기 57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대형 고객사들의 이 나노선단 공정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턴키 생태계의 구축이 다가올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제 매출과 주가에는 어떤 폭발적인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다음 단계에서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턴키 생태계가 만들어낸 2026년 1분기 57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주식 계좌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30만원에서 최고 36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27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이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미국 엔비디아와 맞먹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아직도 공격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고 망설이는 걸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비싼 대형 화물차를 뽑은 기사님이 계십니다. 첫 달에는 운송 일감이 쏟아져서 큰돈을 만졌지만 당장 다음 달에도 이 일감이 유지될지 몰라 밤잠을 설치죠.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최고급 호캉스를 떠난 가족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수영장 이용료부터 조식까지 온갖 숨겨진 추가 비용에 혀를 내두릅니다. 없는 살림을 쪼개서 비싼 최신형 노트북을 산 자취생은 다음날 신제품이 반값에 나왔다는 소식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의 가치를 믿을 수 없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손들도 삼성전자를 보며 정확히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금 정점을 찍고 곧바로 꺾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뿌리 깊은 의심이죠. 여기서 다른 업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글로벌 제약사가 암을 완치하는 신약을 개발해서 연간 300조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아마 그 회사의 주가는 단숨에 10배, 20배로 폭등했을 것입니다.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고 환자들은 살기 위해 무조건 그 약을 먹어야 하니까요. 상식적으로 똑같이 독점적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왜 이렇게 무겁게 짓눌려 있는 걸까요? 현실은 정반대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돈의 흐름과 해외의 사례를 추적해야 합니다. 대만의 국가적 자랑인 TSMC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증시와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TSMC의 공급망 주도권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한 인프라 독점력을 계산할 때 미래 10년치의 이익을 미리 땡겨서 막대한 프리미엄을 줍니다. 이것이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를 대하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실적이 출렁이는 천수답 구조였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낡은 시스템이었죠. 외국인들이 두려워한 숨겨진 구조적 한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1분기에 57조 원을 벌었어도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새롭게 구축한 인프라 생태계는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삼성의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가두는 거대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즉,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끝없이 우상향하는 새로운 돈의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대등한 이익을 내면서도 주가는 턱없이 싼 이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외국인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거대한 현금의 흐름을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저평가 터널을 뚫고 외국인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하반기 반등의 진짜 트리거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 지독한 저평가 터널을 뚫어낼 진짜 트리거는 바로 추론용 인공지능 시장의 대폭발입니다. 지금까지가 거대한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배운 것을 우리 실생활에 직접 써먹는 추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내 말을 알아듣고 즉각적인 답을 내놓으려면 기기 자체에 엄청난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SSD와 차세대 DDR5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몇 년 주기로 오르내리는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기술혁명 한가운데 삼성전자의 인프라가 핏줄처럼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을 무기가 2026년 하반기에 출격합니다. 바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과 E 나노, 미세공정이 적용된 엑시노스 2600 칩셋입니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완제품 스마트폰까지 조립하는 세상 유일의 기업,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인공지능 시대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 기술과 6G 통신망, 선점 효과까지 더해지면 삼성은 단순한 부품 납품사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 그 자체가 됩니다. 1분기 57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은 결코 단기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10년 성장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무역장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해 수출길이 막히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 나노파운드리 수율 즉 불량품 없이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비율이 경쟁사를 완벽히 압도하지 못한다면 깐깐한 글로벌 고객사들은 언제든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뼈아픈 한계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를 독점하고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삼성은 어떤 구조적 개선을 이뤄내야 할까요? 첫째, 팹리스 생태계의 포용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칩 설계 기업들이 삼성의 플랫폼 안에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자사주 소각이나 파격적인 배당으로 시장에 돌려주어야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안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떼어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흔들리는 주가창을 보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의 심장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그 구조적인 지형 변화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본의 거대한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57조 원의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승리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여러 혁신 기술 중 어떤 것이 우리의 일상과 지갑을 가장 크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